안녕하세요. 그림 읽기입니다. 자, 제주 시골 마을에는 개를 이렇게 풀어놓고 기르는 집이 아직도 많습니다. 아, 이놈 이거 되게 순하죠? 자, 슈퍼생스 쏴주신 지영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만평가 뉴스 같이 보시죠.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 만평입니다. 사람들이 저쪽을 향해서 두 줄로 쭉 서 있어요. 제목은 입틀막들입니다. 복수형이죠. 왼쪽에서 선 사람들이 팔을 쭉 뻗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모습이죠. 제일 앞쪽 대통령 경호처의 팔이 대통령의 골프를 취재한 기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골프 논란이 거짓과 변명 때문에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9일 CBS가 취재하는 당일에 경호처가 나타나서 기자 핸드폰을 뺐고, 그래서 여기 핸드폰이 묘사됐죠. 취재원까지 신문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이 담당 기자를 수사하고 군 골프장 내부의 제보자를 지금 색출하고 있답니다. 다음 줄에는 검찰이 기자를 입틀막하는데 대선 후보 검증 보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3년 전 대선 당시 뉴스타파가 2011년 당시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한 것 같다는 정황을 보도합니다. 근데 검찰이 이 보도의 배후에 민주당의 사주가 있다고 의심하면서 허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터뷰한 김만배 씨와 언론사 대표 및 기자들을 기소합니다. 그리고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을 구속수사까지 하죠. 그런데 뒤에 민주당이 있다는 건 못 밝혀낸 것 같아요. 그러면 명예훼손만 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명예훼손은 보통 민사사건으로 둘 간의 다투지 검사가 나서서 구속까지 시킬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라고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 윤석열 씨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게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 지금 윤석열 씨는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무리하다고 편파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그저께 공소장을 보고 이게 뭐가 허위사실인지 모르겠다고 검사한테 공소장 다시 써오라고 하고 구속 수사 중인 김만배 신앙님 씨를 보석으로 풀어줬답니다. 그리고 저 끝에 이제 KBS 사장 박장범 후보가 또 파우치 사태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KBS 직원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94년에 입사인데 91년에 입사한 KBS 보도본부 18기, 19기, 20기, 거기는 선배죠. 18, 19기는 선배, 20기는 네. 동기, 그리고 50기까지 거의 30년 후배까지 한 기도 빼놓지 않고 전부 박장범은 안 된다, 이렇게 릴레이 성명을 냈어요. 이게 뼈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성명을 다 읽었습니다. 뼈 아프지 않습니까? 아무튼 잘 새겨들을 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청문회 이거 굉장히 가관입니다. KBS의 전 직원이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반대하는데 그냥 사장하겠다고 나와서 뻗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시민언론 민들레 박순찬 화백님 만평입니다. 제목이 용산 아부상입니다. 이번에 신임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올 연초 대통령 대담 영상으로 스타가 됐죠.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조만한 백이죠. 네.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자, 김건희 디올백 수수 영상으로 난리가 났을 때 그걸 이렇게 파우치, 조그만 백 놓고 갔다 라고 말을 한껏 부드럽게 녹여서 뭉친, 야, 이거 진짜 순수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이번에 KBS 신임 사장 자리에 지명이 되셨습니다. 이 정도면 대박이죠. 이 그림 속에서는 서점 매대 위에 책이 몇 권 진열돼 있는데 왼쪽부터 승진을 위한 아부법, 손바닥 비비는 검사가 표지 모델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90도 인사하는 키높이 신발의 사나이가 있는데 제목은 완벽 처세술. 그리고 가운데 당당히 윤석열 씨 얼굴이 박혀있는 아부상 메달이 걸려있는 책 한 권, 말 한마디로 KBS 사장되기, 박장범 씨의 얼굴과 함께 파우치 신화라는 자기개발서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요 쇼윈도 밖에는 낙엽이 지는 거리에 쓸쓸해 보이는 남자 하나가 서점 안을 힐끗 들여다보고 있네요.
연임에 실패한 KBS 박민 사장입니다. 아유, 이분도 뭐 광복절에 기미가요 틀고 열심히 하셨는데 뭐가 용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건지, 아니면 뭐 엉뚱한 줄에다가 아부를 해서 밀린 건지, 하여튼 연임을 못하고 그림처럼 왠지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죠. 자,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의 굵고 명료한 메시지의 그림입니다. 제목이 용산의 푸들입니다. 파란 배경화면에 KBS 뉴스라고 쓰여있죠. 9시 뉴스 할 때 그 뒤 배경화면 같죠. 거기 앵커 자리에 푸들 한 마리가 디올 조그만 파우치를 목에 걸고 사장이라고 쓰인 뼈다귀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들은 KBS 뉴스 속보입니다. 나는 애완견 아니다. 이것은 팩트다. 라고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청문회 보면은 김건희 씨가 디올백 받아먹는 걸 두고 파우치 조그만 백이라고 언급한 그 의도가 뭐냐고 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묻는데 끝끝내 자기는 뭐 팩트를 전달했다고 항변합니다. 자, 참고로 언론학자들이 언론을 개에 비유해서 분류하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워치독, 감시견이죠. 이건 정치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제대로 된 역할에 충실한 그런 언론을 비유합니다. 랩독, 이건 무릎 위의 개, 즉 애완견을 비유한다고 합니다. 주인한테 열심히 꼬리치고 간식이나 받아먹으면 그만한 그런 강아지죠. 그림처럼 아예 푸들에 비유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가드독, 이건 경비견이죠. 경비견 같은 언론은 권력구조에 편입해서 구조의 일부로서 기득권을 수호하는 그런 언론입니다. 뭐 미국의 팍스뉴스나 우리나라 뭐 조중동 정도가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슬리핑독, 잠든 강아지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터졌는데도 자기 이익에 반하면 모른 척 눈 감아버리는 그런 언론을 비유한다고 합니다. 자, 페이스북 김기환 하백님 만평입니다. G20에 혼자 다녀오신 대통령 윤석열 씨, 또 민망한 순간들을 남기고 오셨죠. 자, 통역관이 우왕좌왕했던 그 불상사는 뭐 지금도 그 이유가 좀 미스테리하죠. 근데 그거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그거 말고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SNS에 올라온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일단 원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요 사진입니다. 아,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의도로 이런 사진을 올린 건지, 아휴, 저 양말 위로 올라온 속살, 그리고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저 쩍벌, 혹시 저게 뭐 털털해 보이시나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저게 신체적으로 안 고쳐지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아무도 저분한테 뭐라고 귀뜸조차 못하는 그런 대통령실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나죠. 아, 대통령님 다리 좀 저라고 의전 담당이 얘기할 만도 한데, 그러면 이 새끼가 어딜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게 안 고쳐지는 거겠죠. 아유, 정말 뭐 저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그림은 저 사진만으로도 그냥 충분히 민망한데 여기다가 이제 몇 스푼의 상상력을 보탭니다. 윤석열 씨 바지에 지퍼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말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남아공 대통령이 넌 꼬라지가 막장 같다 라고 하니까 윤이 당연하지, 내일 모레 빵에 들어갈 건데 라고 씩씩하게 답합니다. 자, 언제나 강력한 김기환 작가님의 만평이었습니다. 자, 인스타 5댕96 전정원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동차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아래쪽에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고 작은 글씨로 경고문이 붙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살짝 고쳐서 탄핵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고 고치고 거울 속 풍경은 광화문 아래 촛불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연합의 장외 집회를 위쪽에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조국혁신당이 20일 탄핵 소추안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그림과 함께 제시하면서 이렇게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죠. 자, 조국혁신당이 구체적인 탄핵 사유 15개를 적시한 탄핵안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대통령 직무실 관저 신축 비리, 이건 공익실현 의무에 위배되고요. 법률안 거부권 남용, 최상병 사망사건 축소 수사 외압,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집권 남용, 이거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배한 거고요. 당무 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이거는 정치적인 중립 의무, 대의 민주주의, 정당의 자유에 위배되고요. 자, 시행령 통치, 이거는 법치주의에 위배되고요. 임시정부 법통을 무시하는 인사, 대일 굴종외교, 이거는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에 위배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인용,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거는 생명권 보장 조항에 위배되고, 그리고 뭐 언론 자유 침해,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박근혜 탄핵 때와 비교해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라고 하시는데 때는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한 이런 준비가 필요하겠죠.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